좋아요. 오늘은 2주차 해가지고 원래는 넘파이 같은 걸 해야 되는데 다른 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해서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난 이런 것 좀 해주시고 어, 잠깐만. 일단 많이 쌓여가지고 이걸 삭제를 좀 하고, 이거는 방금 실행된 거라. 네, 오늘 할 거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2주차, 딥러닝 2주차, ML과 DL. ML은요, 머신러닝의 저고요. DL은 딥러닝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먼저 마크다운으로 1번 Artificial Intelligence, 줄여서 AI라고 하죠. AI란, AI, 인공지능이란, 컴퓨터나 기계가 인간처럼 생각하고 학습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예측하는 시스템, 중요한 단어죠.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컴퓨터 과학의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썼던 사진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거를 하나 떼어서 보여드릴게요. 같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데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뭐 같이 넣으면 좋긴 하겠다만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것 안에 머신러닝이라는 소분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머신러닝 말고도 또 다른 알고리즘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분야이고요. 이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의 차이점이 뭐냐 라고 해보면요. 머신러닝은요, 사람이 직접 프로그래밍을 해서 이제 규칙을 주어가지고 학습하는 것도 머신러닝이라고 부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딥러닝은 머신러닝과 다르게 진짜 완전 전자동으로 만드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종류에 대해서 오늘은 약간 이번 시간은 인트로덕션이기 때문에 규칙 기반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룰 베이스드 알고리즘, 규칙 기반 알고리즘은 명시적으로 정의된 규칙 있죠. 뭐 if, if 뭐라면은 그러면은 이걸 하고, 그게 아니면은 이걸 해라 이거든요. 예를 들어 온포스 월드 같은 게 있어요. 온포스 월드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있을 때 이 괴물 근처에는 이 스트렌치라는 게 뜨고, pit은 떨어지면 죽는 곳, 얘는 이제 해치울 수 있지만 그대로 가면 죽는 곳. 그래서 금을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갔다가 이 근처에 가면은 몬스터가 있네. 왼쪽 오른쪽 어디 있을까? 이렇게 두 개가 가려져 있을 때 일단 돌아와서 오른쪽 갔을 때 여기 두 개에 뭔가 있네. 그쵸? pit이 있으면은 가운데 바람, 브리즈라는 게 붑니다. 여기 보면 두 개 불죠. 보니까 여기에서는 브리즈가 안 느껴지니까 여기는 핏이 없겠구나. 그쵸? 근처에 핏이 없구나. 여기 갔을 때는 스트레치가 없으니까 여기도 괴물이 없겠구나.
그러면 나는 여기로 가면 되겠네? 같은 if, then 여기로 가면 되겠다. 이런 거죠. 그런 식으로 정의된 규칙을 사용해서 특정 문제를 해결하거나 작업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는 이제 사람이 직접 작성한 논리와 조건에 따라 작동하며 데이터를 학습하지 않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 번역기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거예요. 네, 두 번째, 네, 머신러닝이죠. 머신 러닝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데요. 컴퓨터가 명시적으로 프로그래밍 되지 않아도 데이터에서 네, 패턴을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예측하거나 결정을 내리는 기술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방금 이 스트레치 움푸스 월드를 보여드렸는데 우리는 직접 방금 했죠. 여기로 갔을 때 스트레치가 있으면은 뒤로 한번 와라. 다시 정의되지 않는 다른 위치로 한번 위아래 좌우로 움직여라. 브리즈가 느껴졌다. 그럼 여거하고 확률을 계산해서 여기는 없고 여기도 없으니까 여기로 가면 되겠다라고 결론을 도출을 했는데요. 그 과정을 머신러닝은 자동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여기에 갔을 때 브리즈가 있으면은 일단 뒤로 와라 이런 거를 명시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지 않고 일단 가라. 그리고 해봐. 일단 떨어져봐. 여기로 가면은 떨어지네. 여기로 가면 가네. 이런 거를 이제 머신러닝으로 풀 수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딥러닝은요. 네.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한 분야고요. 사람에 대해서 영감을 받은 인공신경망이라고 하거든요. 인공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를 인공신경망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학습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그래서 특히 대량의 데이터 고성능 컴퓨팅 자원이라고 하거든요. 컴퓨팅 자원이라고 하면 뭐 GPU라던가 램 같은 거. 그래서 이걸 활용하여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주로 이미지, 음성, 자연어 처리 등에서 자연어 처리, 로봇, 자율주행 등 2026년 현대의 모든 기술에서 응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딥러닝을 하는 이유는요. 진짜로 이제 1 더하기 1 같은 친구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공대를 가려면 미적분을 해야 돼가 한 10년 전까지는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지금은요. 공대를 가려면은 인공지능을 해야 돼가 당연한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을 배우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 지금 따라 쓰고 계신 거죠? 네. 클래시피케이션 이거
따라서 만드는 게 되게 좋아요. 저는 학원 다니면서 직접 이렇게 다 하나하나 다 따라 썼거든요. 네, 지금 똑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한테 직접 알려드리고 있고, 앞으로 나올 내용도 아래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두면은 나중에 찾아보기도 쉽고요. 내가 썼던 거기 때문에 기억도 잘 나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 알려줄 때 커닝 페이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좋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시나 별을 쳐줄게요. 그래서 저는 대시를 하겠습니다. 대시. 네, 데이터를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작업이다. 대시. 예시로요. 네, 이메일 스팸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햄이냐, 스팸이냐 거든요. 약간 띄워주고. 네. 이렇게 대시를 그어주면은 리스트가 자동으로 이렇게 한 칸 들여쓰기가 들어갑니다. 좋죠? 네. 그래서 햄, 정상 메일이냐, 스팸이냐, 스팸 메일이냐, 이거를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번 쳐보면요. 분류 문제라고 하거든요. 어떤 거를 볼 때 분류하다 하면은 네, 사람은 사람이고 여우는 여우고 새는 새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비전에서는요. 이걸 보면은 잠깐만요. 네, 이런 거 사진을 보면은요.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을 보고 이건 개다. 이건 개고 이건 새고 이건 사람이고 이건 꽃이고 이거는 뭐 버섯이냐 뭐냐 저거. 여튼 조약돌이고 요거는 자동차고 이건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걸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뭔지 딱 알 것 같죠? 요 페이지 좀 이상하다. 어.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라는 거는 어떤 사진이나 무언가를 데이터를 보고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하고서 딱딱딱딱 알맞게 분류하는 거를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네, 회귀 문제입니다. 회귀, 리그레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회귀, 그러니까 숫자 예측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시로요. 네, 주택 가격 예측 또는 네, 주가 예측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회귀 문제는요. 그레션 태스크 회귀 문제는 보시면 어디 한번 보자고요. 뭔가 많이 있는데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점점점점 이 빨간 선 무시하시고요. 네, 점점점점 데이터가 있을 때 분명 이 점점점점들이 무슨 이 빨간 선 같은 네, 추세를 띠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 사이 값을 예측을 못하죠. 그때 이 데이터를 대표하는 어떤 선, 이 함수를 만들어서 그 중간의 값을, x 값을 예측을 하는 거. 점이 없지만 추세를 보니까 x가 이 값일 때는 y가 이 값이 나올 것 같아요. 실제 값이 들어갔을 때는 이 값인 것 같아요. 하고서 이 데이터를 설명해주는 함수를 만드는 걸 리그레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모델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친구 그림판을 꺼내왔습니다.
말했다시피 점점점점 추세가 있을 때 중간값을 찾고 싶어가지고 네, 모델을 만드는 게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생각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보자고요. 자, 5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가격하고요, 위치하고요, 어, 위치하고 교통 편의하고 역세권이냐 뭐 그런 거 들어가겠죠? 교통 편의하고 방 개수, 층수가 있고요. 층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내려보자고요. 위치가 살짝 잘못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는 다 구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어떤 위치인지 네, 다 구해졌고 교통이 얼마나 편한지도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고 방도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층수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네를 한번 보는 거예요. 얘는 가격이 조금 현실감각 없지만 네, 1억 원이고요. 얘 2억 원이고요. 얘는 모르겠고요. 얘는 1.5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가 일단 다 있기 때문에 얘가 했을 때 얘가 한 1억이면은 그쵸? 얘는 한 2억이면은 근데 얘는 또 1.5억이네? 그러면은 3823 이렇게 위치가 어느 정도 괜찮고 교통 좋고 방이 2개 층수가 3층이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한 1.7억 정도 되지 않을까 하고 예측하는 게 바로 회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데이터가 대략 적어도 500개에서 많으면은 이제 무한대까지 늘어나는 거죠. 인터넷 스케일이라고 하거든요. 인터넷 스케일로 실제 인터넷에 있는 모든 정보를 합해가지고 이렇게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태그를 한번 살펴서 household 데이터셋으로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데이터셋이 좀 있는 데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케이. 너무 귀찮아졌어. 그래서 회귀 문제가 뭔지는 확실하게 알겠죠? 이제 회귀 문제. 데이터는 있는데 뭔가 모르겠어. 뭔가 그 중간값에 비어있는 거를 모르겠다. 비어있는 걸 모르니까 다른 데이터 알고 있는 데이터들로 실제 모델을 하나 핏한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비어있는 값을 예측을 하겠다. 오케이? 그림판에서 살펴봤으면 위치 교통 방 층수 같은 게 이 x값이라고 했을 때 y값이 가격이라면 얘네들의 비어있는 이 데이터들로 핏하게 모델을 만든 다음 우리가 x값은 아는데 y값은 모르는 이 상태. x값은 아는데 얘가 x죠. 오케이? 얘가 x값은 아는데 y값은 모르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그거는 하면 이 정도쯤 되겠다 하고 예측을 하는 문제. 이거를 리그레션 회귀 문제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시작해볼 인공지능에서 가장 먼저 시작해볼 내용이기도 해요. 다음으로는 클러스터링이 있습니다. 클러스터링. 그래서 얘는요 데이터를 비슷한 특성을 가진 그룹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 세그먼트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뭐 클러스터링이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군집시키다. 클러스터링의 뜻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보시면요. 일단 오른쪽 데이터는 무시하고 왼쪽 언라벨드 데이터를 볼게요. 이걸 봤을 때 사람 눈으로 보면은
영역이 세 가지가 보입니다. 한 세네 가지 보일 것 같아요. 두 가지로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하나, 잠깐만. 우리의 친구 그림판이를 불러야겠어. 그림판이. 그래. 잘했다. 그림판이를 불러와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제 생각에는 이걸 볼 때, 이렇게 하나, 네, 이렇게 하나를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두 덩이로. 그쵸? 또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뭔가 그룹으로 뭔가 데이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걸 뭐라고 한다? 네, 클러스터링이라 한다.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잘 알아서 나눠준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K-means라던가 네, dbscan이라던가 이런 애들을 조금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걔네들은 차차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시장 세분화, 소셜 네트워크 분석, 검색 결과 그룹화, 의료 영상, 이미지 세분화, 이상 탐지 뭐 이런 데에 쓰인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또 가장 많이 쓰이는 데가 알고리즘이죠. 네, 사용자를 어떤 영상을 봤는지를 보고서 이 사용자는 이런 그룹에 이렇게 속해 있네. 이 사용자는 이런 유튜브 영상을 많이 봤네. 그러면은 이 영상에 기반하는 다른 군집화된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추천을 해주면 이 사람이 보는 걸 얘가 보는 걸 얘한테 추천해주고 그 옆에 다른 애한테 추천해줘도 뭔가 이상하지 않지 않을까? 같은 군집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해가지고 추천해줄 때 군집화 알고리즘을 조금 응용하기도 합니다. 클러스터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네, 바로 이어져서 네, 추천 시스템이 있고요. 추천 시스템 네, 리커멘데이션 시스템 말 그대로 사용자 선호도 기반 맞춤형 추천 제공 예시 네, 유튜브 알고리즘 있겠고요. 다섯 번째 이상 탐지입니다. 이거는 반도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들으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상 데이터에서 벗어난 이상치, 네, 아웃라이어라고 하거든요. 아웃라이어를 탐지합니다. 제가 이걸 들을 때는 네, 금융사기 탐지라고 봤는데 실제 반도체 영역에서는 불량 탐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 정상만 들어와. 한 99%가 정상이다가 1%의 불량률이 있을 때 그거를 딱 탐지를 하고 걔가 불량이다 하고 잡아내는 게 이상 탐지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소자 이상 탐지 AI 경진대회도 있는데 보시면 네, 실제 이미지는 이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얘하고 뭐 여기하고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쵸? 뭔가 빠져있죠? 그래서 이런 거 이상 탐지를 통해서 제대로 탐지를 한다거나 이미지 기반 검사를 통해서 영상 이미지를 전송했을 때 여기가 불량이 있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를 이상 탐지라고 합니다. 보통 요즘에는 오토 인코더 같은 것도 많이 쓰고요. 이상 탐지 자체에 따로 네, 알고리즘이 많기도 합니다. 제가 다 공부를 하진 않았어요. 전 하나만 봤기 때문에. reinforcement learning 네, 강화 학습이라고 하고요. 에이전트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최적의 행동을 학습. 예시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고 로봇이 있습니다. 강화학습이 뭐냐면 이걸 하니까 나 점수가 낮아졌네. 그러면 점수를 더 높이는 방법이 뭘까 하고서 찾아가는 거거든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점수를 계속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강화학습은 일단 거기까지만 알아두겠습니다. 사실 이게
너무 어려운 부분이에요. 강화학습이. 굉장히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저도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고 네, 알려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기는. 세 번째, 머신러닝의 학습 방법입니다. 머신러닝의 학습 방법은요,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아니네. 8가지가 있지? 왜 8가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1번, 네, 지도학습. 가장 많이 쓰는 인공지능 학습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네, 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해요. 이거는 굉장히 잘해야 되고요. 입력 데이터와 해당 데이터의 정답, 라벨이 제공되는 학습 방식에서 주어진 입력에 대해 올바른 출력을 예측하는 모델 만들기. 올바른 출력, 라벨. 여기서는 한번 방금 말했던 리그레션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한번 보시다. 이 제가 말씀드렸을 때 어떤 주택 가격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고 이 정도로 할까요? 네, 어떤 주택 가격에 대해서 주택을 가격을 결정짓는 데이터가 있고 거기에 대한 실제 가격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뭔가 비어 있고 그러면요. 그 비어 있는 거를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고 실제 가격이 채워져 있는 애들을 정답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X 값일 때는 뭐 위치가 어디고 가격이 몇이고 아니 위치가 어디고 교통 편의는 어떠고 그거에 대해서 실제 값은 1.5억이었다. 이거를 계속해서 학습하는 거죠. 여기일 때는 X가 6일 때는 50이었다. 뭐 6일 때는 한 45였고 8일 때는 50이었고 10일 때는 이제 90이었고 막 이런 걸 계속 학습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학습을 해서 모델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실제로 그 중간에 라벨이 실제 비어있는 부분을 예측할 수 있게 되겠죠. 나중에 하면서 차차 알아가 보고요. 네, 두 번째, 비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은 반대로 unsupervised learning. 비지도 학습은요, 입력 데이터에 정답이 없다. 라벨이 없고 데이터 자체의 구조나 패턴을 학습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내에 숨겨진 구조를 찾거나 그룹화를 수행합니다. 이거는 이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클러스터링을 하는데 실제 데이터를 봤을 때는 얘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없는 거죠. 이 데이터가 언라벨드 데이터잖아요. 이름부터 라벨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데이터가 점으로 있는데 K-민스라는 알고리즘은 자동으로 이 얘네들을 잘 설명하는, 잘 묶어주는 이 점을 찾아가지고 범위를 찾아가지고 라벨드 센터를 만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내에 이 사진만 보고서는 얘가 뭔 구조인지 모르겠는데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이 안에 숨겨진 실제 군집들 이렇게 뭉쳐있다 얘네가 이거를 찾거나 그룹화를 수행했습니다. 찾거나 그룹화를 수행했습니다. 네, 세 번째 클러스터링. 그래서 클러스터링이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비슷한 그룹으로 묶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더 작은 차원으로 변환해 시각화도
또는 연산 효율성을 높입니다. 높임. 이거는 이제 PCA라는 주성분 분석 같은 느낌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라면은 이거 하나하나를 다 해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군집화가 됐으니까 여기를 대표하는 모집단 몇 개만 뽑아가지고 한 3개 정도만 뽑아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게 됐죠. 연산 효율이 증가했죠. 뭐 이미 설명된 뭔가 데이터를 설명하는 무언가가 있으니까 조금 더 해석하기가 좋다 이거예요. 뭐 조금 틀린 내용 같긴 한데. 네, 네 번째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 강화학습이죠. 에이전트가 뭐냐? 모델을 말하는 겁니다. 에이전트가 환경, environment,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보상, 리워드,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을 학습합니다. 이건 이제 3학년 1학기 컴퓨터공학 과목 중에 인공지능 개론이 있어요. 거기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거 조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기대 전작가분들 뭐 1년, 2년 뒤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현재 2026년 5월 19일이고요. 네, 반지도학습은요. 데이터의 일부에만 라벨이 있고 나머지는 라벨이 없는 상태에서 학습합니다. 그래서 라벨링된 데이터가 적을 때 유용 반지도 학습 잘 안 써요. 많이 써요. 많이 쓰긴 해요. 컴퓨터 비전에선 잘 안 씁니다. 네. 안 쓰는 거 같기도 하고 잘 쓰는 거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supervised learning, self supervised learning 요새 굉장히 핫하죠? 네. 데이터에서 라벨 없이 일부 정보를 예측하도록 학습. 이게 이제 다이노 V2나 뭐 그런 애들이 많이 쓰는 방식인데 네. 자기 지도 학습 지 혼자 한다는 거죠. 뭐 데이터에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라는 게 없는데 자기 혼자서 이거는 얘네들끼리 닮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거 다른 걸로 또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 주택 가격 하면서 막 방 개수나 뭐 그런 걸 했었는데 갑자기 그 가격을 정하는데 또 다른 파라미터가 있다는 거죠. 뭐 이웃이라던가 뭐 나라라던가 이런 것도 하나의 뭐 주가를 아니 가격을 정하는 뭔가가 될 수 있다. 뭐 그러면서 차원을 생성하기도 하고 또는 여기서 설명하다시피 데이터를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라벨을 생성한다고 하는 겁니다. 가격이라는 게 없는데 자체적으로 뭔가 가격을 갑자기 예측을 시킨다던가 그래서 약간 사람들도 실제로 어떻게 학습될지 모르면서 그냥 일단 돌려보는 완전한 블랙박스 같은 네, 학습 방법이죠. 다음 온라인 학습 이거는요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거대한 모델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제공하며 실시간으로 학습하는 방식이다. 데이터가 점진적으로 들어오는 환경에 적합하다. 뭔 소리예요? 네, 우리 인터넷에서는 글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런 구글 제미나이 같은 친구들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돼야 하니까 얘네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줘가지고 계속 학습을 하고 있는 거죠. 실시간으로. 네, 8번.
전이학습이라고 해요. transfer learning. 사전학습된,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의 지식을 새로운 문제에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고, 학습 시간이 단축되고 적은 데이터로 성능 향상 가능하다. 전이학습은 우리가 인공지능을 처음부터 만들고 막 한 몇 빌리언, 막 몇 테라를 넘어서 막 빌리언 이렇게 들어가는 모델을 우리 막 노트북이나 서버에서 학습을 시키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미리 학습을 시킨 굉장히 좋은 모델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아주 조금 변형을 줘가지고 내 데이터에 알맞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이 전이 학습, 트랜스퍼 러닝의 경우에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이 학습이라고도 하고, 파인 튜닝이라고도 하고, 뭐, 짠, 전이 학습 안에 파인 튜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좀, 어, 좀 중요한 내용. 그래서 모델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꺽쇠를 주면은 안쪽으로 한번 들어갑니다. AI 모델에서 네, 백티시라고 물결표 있는 자리에 있는 게 있어요. 이걸 하면 조금 한번 이렇게 감싸줘요. 네, 모델은 AI에서 모델은 주어진 데이터를 학습하여 패턴과 규칙을 찾고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 예측 또는 결정을 내리는 수학적 구조 또는 알고리즘이다. 예를 들어 사진 속 동물이 강아지냐 고양이냐 구분하거나 네,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 이거는 이제 챗GPT 같은 애들이죠. 다음에 내가 안녕이라고 쳤을 때 하세요를 갑자기 이렇게 붙인다거나 하는 친구들이에요. 안녕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그래서 모델은 주로 데이터와 수학적 함수의 조합으로 구성되고 학습을 통해 최적의 매개 변수 이걸 이제 웨이트라고 하고 웨이트와 바이아시스라고도 하고요. 저기에서는 이제 달러로 표시하고 세타 네, 인공지능 논문 같은 곳에서는 세타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는 찾는 과정이다. 즉 모델은 데이터를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두뇌 역할이다. 두뇌 역할이다. 학습에 대해서도 좀 쓰면 좋겠는데요. 나중에 보죠. 그래서 2주차 딥러닝과 저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머신러닝의 학습 방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로 해야겠다. 그래서 한번 실제로 우리가 하나를 만들어 보자고요. 머신러닝을 다루는 데는 사실 많은 라이브러리가 모듈 라이브러리 뭔가 프로그램들이 있고 다양한 그게 있는데
일단 저는 파이토치를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 하기. 네, 파이토치. 한번 끊을게요.